자신의 몸에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정신병원에 수감됐고 신부가 찾아왔습니다. I can offer you God's forgiveness. 자신의 곡을 들려주지만 신부님 반응은 영. 그리고 들려준 다른 곡. What about this one? 신부님 감탄하며 리듬까지 타십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 그의 이름을 부르는 안토니오 살리에리. 신부님에게 자신의 죄에 대한 고해를 시작합니다. 오래전에 자신과 모차르트에 관한. 음악가인 아버지 밑에서 음악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며 자란 모차르트. 황제나 교황 앞에서 연주는 기본. 반면 살리에리는 이탈리아 상인의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꿈을 기도로만 펼치고 있었죠. 불행인지 다행인지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자신의 꿈을 현실로 옮기게 된 살리에리. 음악가의 도시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음악 공부를 마치고 드디어 요제프 2세의 궁정음악장이 됩니다. 소문으로만 듣던 천재 모차르트가 궁금했던 살리에리는 모차르트의 연주 무대를 찾아가는데요. 천방지축에 경박하기까지 한 그의 모습을 먼저 접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의 연주에서 내뿜고 있는 음악적 천재성, 살리에리 자신의 인생 궤도를 흔들 만한 충격이었죠. 찬사의 박수가 이어지고 경이롭고도 부러운 존재.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오만방자 모차르트에게 천재성을 내린 신의 선택에 대해. 오스트리아 황제에게까지 들려온 모차르트의 명성, 비엔나에 두고 작곡을 시키기로 결정합니다. 살리에리는 그를 위한 환영 행진곡을 노력 가득 실어 작곡합니다. 그런데 한 번 듣고 외워버린 신들린 연주. 미흡한 부분 완벽하게 편곡해버리는 기술에 더해진 시대감각 뛰어넘는 작곡. 그렇지 않아도 신기 불편한 살리에리의 작품을 자신의 스타일로 마구마구 건드려 놓는 모차르트. 여유로움 넘치는 개성 있는 웃음까지. Like a lust in my body, and then deny me the talent. 사랑했던 오페라 가수의 마음도 모차르트에게 가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살리에리. 제발. 나가는 돈은 많으나 들어오는 돈이 없는 재정위기 상황에 허스탄 채 살리에리에게 찾아가 모차르트 몰래 부탁을 하는군요. 악보를 본 살리에리, 감탄과 비탄 동시다발 감정 탄압마준 후 마음의 비수를 꽂기 시작합니다. 위대한 작품들이 모차르트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에 대해 신을 향해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살리에리의 질투는 모차르트의 헌담과 비방으로 이어졌고 모차르트는 일자리 구하기가 왠지 쉽지 않습니다. 선심 쓰듯 베푼 일자리. 뭉개지려는 자존심 얼른 챙겨 나온 모차르트. 잘츠부르크에서 아빠가 찾아왔습니다. 경제 사정을 염려하는 아빠에게 변명하듯 보여주는 가장 무도회. 아빠는 이런 아들이 걱정스럽습니다.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하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염탐하기 위해 보낸 하녀입니다. 집을 비운 사이 모차르트의 집에 슬쩍. 새로운 작품을 발견하고 트집도 찾아내죠. 감탄은 기본. 황제의 금지된 지침이 잔뜩 들어간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모차르트의 음악적 열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기에 무대에 오르기엔 무리가 없습니다.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작품의 완성도.
하지만 긴 공연 시간으로 일찍 막을 내리게 됩니다. 모차르트 아버지 레오폴드의 사망은 장엄함을 풍기는 새로운 음악적 영감들로 모차르트를 달래고 그 엄청난 음악적 수준의 열등감을 느낀 살리에리는 걷잡을 수 없는 질투심에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밤낮 술에 의존한 채 작곡에만 몰두하는 모차르트. 몸은 쇠약해져 갔고 약살 돈조차 없는 재정은 파탄 지경입니다. 광기에 사로잡혀 가장무도회에서 레오폴드가 입었던 복장 그대로 모차르트를 찾아가 죽은 이를 위한 미사곡을 의뢰합니다. 진원곡 작곡과 오페라 작곡을 동시에 진행하며 더욱 쇠약해져 가고 경제적 어려움을 이기지 못한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떠납니다. Marry him, you won't have a pot to piss in. You selfish thing. 장모님의 하이톤 잔소리는 위대한 아리아를 탄생시키고 급기야 쓰러지고 마는 모차르트. 모차르트 집으로 데려온 살리에리는 계속해서 무리하게 진원곡의 작곡을 진행시킵니다. 진원 미사곡이 점점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춰가고 있는 시간, 콘스탄체는 남편을 염려하여 돌아옵니다. 기력을 모두 잃은 모차르트, 숨을 거두고 비엔나 외곽 빈민묘지에 내던져지듯 묻히게 됩니다. 모차르트 사망 후 32년간 고통의 삶을 살고 있는 살리에리, 불행한 삶을 토로합니다. 과연 살리에리는 자신이 저주한 신에게 용서를 구하고 저지른 죄에 대해 회개함으로써 남아있는 삶을 비춰줄 평안을 찾게 될까요? Non più tra i farfalloni amoroso, notte giorno di torno. 1830년 알렉산드로 푸시킨이 쓴 모차르트와 살리에리라는 극시를 바탕으로 림스키 코르사코프는 오페라를, 피터 셰퍼는 연극 아마데우스를 만들게 되었고, 피터 셰퍼의 연극 아마데우스를 바탕으로 현대적인 시각으로 바라본 모차르트의 삶, 로코코 시대의 디테일한 시대묘사, 단순히 모차르트의 일생을 조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에 대한 질투에 사로잡혀 살아갔던 궁정음악가 살리에리와의 예리한 갈등을 재미와 긴장을 더해 화려하게 완성시킨 영화 아마데우스입니다. 당시 안토니오 살리에리는 하이든과 활발한 교류를 하는 사이였고 베토벤, 슈베르트, 리스트, 체르니의 스승이었으며 당대 최고의 음악가로 꼽힐 정도의 탁월한 재능을 인정받고 있었고 모차르트 사망 후 33년 동안 자신의 사망 1년 전까지 궁정 악장으로서의 윤택한 삶을 살다 마감한 인물입니다. 사실 천재 캐릭터의 대명사로 알고 있는 모차르트의 음악도 당대 내려오던 음악 작품들을 분석하지 않은 게 거의 없었다 할 정도로 엄청난 노력이 뒤따른 결과물이었습니다. 실화가 아님에도 더 실화 같은 이야기로 지금까지 혼동을 주고 있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 태생의 작곡가 살리에리, 오스트리아 태생의 작곡가 모차르트. 이탈리아 출신의 음악가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곳의 시선으로는 모차르트가 좋게 보일 리 없었을 것입니다. 오페라에 사용될 언어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도 이탈리아어와 독일어 사이에서 고민하고 황제가 이웃나라 프랑스에 있는 여동생 이야기를 하며 시민들을 자극할 만한 소재를 가진 면에 대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의 시대였기에 이 시대의 사회적, 역사적 상황이 영화의 긴장을 한층 더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18세기 당시 예술가의 재능은 신이 부여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처럼 뛰어난 음악을 만들고 싶은 간절함에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면 예술에 있어서 재능이 중요하냐, 노력이 중요하냐에 대한 예술의 근원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럴 때 낭만주의자들은 재능 쪽에, 이성주의자들은 노력 쪽에 비중을 둔다고는 하지만 예술이 재능만으로 혹은 노력만으로 이룰 수 있는 경지가 아니기에 예술은 어떻게 창조되는가에 대한 깊은 성찰도 해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교황과 황제로 상징되는 보수주의와 낭만주의의 첫 흐름 속에 그려낸 환상적 세계와 음산한 음모는 뜬과 인간의 문제에 대한 묵직한 메시지를 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35년 전 작품임에도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영화였습니다. 이상 180분의 시간 봉인을 부추기며 마치겠습니다. 그럼